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사단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검증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압수수색 검증이 보통 한 단어로 따라오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압수와 수색하고 검증은 다 각각이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실무상에는 거의 압수수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과 검증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 검증 영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검증만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검사할 검자, 증거 증자죠. 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사하는 거다. 우리 글자 그대로 하면 뭔가 형사상 어떤 뭐 유죄 사실을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검사하는 거 이게 검증이다. 이렇게 국어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수사학상, 법률상 이 수사상 검증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의 성질, 또 물건의 형상, 모양이죠. 성질의 형상을 인식하는데 뭘 인식하냐? 오감의 작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뭐 흔한 얼굴에 붙어 있는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촉각. 뭐 이게 오감이죠. 또는 오감 또는 오감. 오감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살인사건, 범인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한다.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찔러 죽였는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이거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뭐 신체 검사를 한다. 신체 검사한다.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몸 안에 흉터가 뭐가 있는가, 문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항문 같은데 뭐 마약 같은 거를 끼고 있는 거 없는가, 머리카락 사이에 뭐 있는 거 없는가. 신체 검사죠. 그 다음에 분묘를 발굴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묘 발굴할 일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인데 시신을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 피해 원인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범죄 의심이 있다. 그러면 다시 분묘를 발굴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무슨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사상 검증이죠. 사인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 처분이 수사상 검증인데 사실은 실황조사하고는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실황조사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현장 검증을 한다. 가해자, 피해자 나오라 해가지고 차도 뭐 실제 차는 안 나오겠지만은 비슷한 차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도면상으로 나오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과실은 어느 쪽이 많을 것인지 이걸 조사하는 건데 이 실황조사도 사람이나 장소, 물건의 성질을 오감의 작용을 인식하는데 이거는 이미 수사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가도 돼요. 가해자, 피해자가. 그러나 이 수사상 검증할 때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황조사는 임의 수사, 검증은 강제 수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의 절차입니다. 검증은 원래 하려면 이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증영장이 있어야 되죠. 사전에 검증영장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우 긴급할 경우에는 검증영장 없이 먼저 선검증을 하고 나중에 검증영장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 시간에 배웠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검증, 압수수색 검증, 압수수색 검증이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변사자를 검시한 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 후에 긴급 검시를 한다. 긴급 검시죠. 보통 변사자 검시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강제로 막 변사자 검시를 반대한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긴급하게 사체를 오감의 작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검증영장을 받아야 된다. 자, 검증의 내용입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오감의 작용으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면 되니까 제한이 없죠. 그리고 검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즉 검증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해야 됩니다. 검증의 결과를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검증해보니까 어떻더라. 검증조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의 한계입니다. 검증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가 오간을 작용하는 거라고 해서 그러나 강제체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정 허용되는 거 아니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단순 신체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몸에 흉터가 어디 있는가, 상처난 부위가 어디 있는가, 문신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단순 신체 검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육안으로 훑어보면서 손으로 약간 가볍게 만져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한 거죠. 이런 건 오간의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체내 신체 검사. 예를 들면 보석상 여직원이 보석을 자꾸 이제 주인이 보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몰래 CCTV를 봤더니 보석상 여직원이 퇴근 시간이 되면은 임박하면은 만몰래 보석을 입 안으로 싹 집어넣고 하는 것을 CCTV로 확인했어요. 그럼 이건 도둑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보석상 여직원이 잡아뗀다. 이럴 때 삼킨 보석을 강제로 토하게 하거나 또는 변도로 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체내 신체 검사입니다. 일종의 체내 강제 수색이죠. 이건 원칙적으로는 강제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증영장을 받으면 토하게 하거나 변도로 내보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 검증영장 없이 보상 주인이 직접 막 손을 집어넣어 토하게 한다든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체내 강제 수색 또는 체내 신체 검사도 검증의 일종으로 본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혈액이나 정액이나 유전자를 임의가 아니고 강제로 채취한다. 또는 엑스레이를 강제로 촬영한다. 물론 이거 동의를 받아 할 수 있겠죠. 혈액 채취 임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정액 채취 임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채취하거나 강제로 촬영하는 것은 과연 이거는 검증일까 무엇일까? 자, 혈액의 채취나 정액의 채취나 유전자 강행 채취는 거의 의사에서 의사나 간호사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엑스레이 촬영 전문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증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해야 돼 감정이라고 보통 학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동의를 못 받을 경우는 감정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감정영장 또는 감정 허가장을 받아서 해야 되고 검증으로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압수수색과 연계되는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검증의 의, 실황조사와 차이, 그 다음에 검증의 절차, 그 다음에 검증의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검증의 한계, 저기 제일 중요하죠. 단순 신체 검사는 검증, 체내 신체 검사도 검증, 혈액 채취, 정액 채취, 유전자 강제 채취나 엑스레이 강제 촬영은 검증보다는 감정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